네, 반갑습니다.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입니다. 오늘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은 바로 국내 최초 국산화 반도체 이 기업 무식하게 사모으세요. 4개 호재가 겹쳤습니다. 4개 호재가 한 번에 있는 국산화 반도체 기업, 오늘 국내 최초 기업이니까 오늘 꼭 알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이전에 저희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 유튜브가 여러분들의 사랑으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너무 감사한 마음에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온디바이스 AI 반도체 로봇 시장 전망부터 관련주까지 총정리한 자료집을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이 자료집 받고 싶다 하시면 영상 끝까지 꼭 시청하셔라 말씀드리고, 여러분들한테 바라는 건 없습니다. 우리 유튜브 구독, 영상 좋아요, 그 다음에 댓글까지 남겨주시면 너무나도 감사하겠다 말씀드리면서 오늘 영상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국내 최초 국산화 반도체 이 기업 무식하게 사모으세요. 4개 호재가 겹쳤습니다. 일단 지금 가장 이슈되는 건 뭐냐면 미국에서 지원을 받고 설비 투자를 하는 이 조단위 규모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단위 반도체 설비 투자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그 첫 번째가 어디냐면 바로 TSMC입니다. 이미 인텔은 보조금을 받았고요. 우리한테 중요한 건 미국 반도체 기업이 보조금을 받는 게 아니죠. 미국 기업이 아닌데 반도체 보조금을 얼마나 주냐 또는 받고 있냐, 이게 핵심입니다. 미국 정부가 반도체법에 따라 세계 최대 파운드리 업체인 대만 TSMC 보조금 약 8조 9천억 원을 포함해 총 15조 7천억 원을 지원하기로 발표를 했습니다. TSMC는 이에 따라 당초 54조 2천억 원으로 계획했던 투자 규모를 88조 1천억 원으로 확대를 했고요. 세 번째 공장도 2030년까지 짓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88조에 약 15조 정도 투자가 들어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략 한 20%에 가까운 17%, 18%쯤 되는 지원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결코 작지 않은 지원금이죠. 약 88조 이상 투자는 미국 사상 외국인이 직접 투자하는 걸로는 최대 규모라고 상무부가 설명했습니다. 엄청 크긴 하죠. 왜냐하면 미국의 반도체 공장 짓는 데에만 88조를 집중하는 거기 때문에 뭐 이런저런 인프라가 아니죠. 그러다 보니 상당히 큰 규모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러다 보니 이 지원금도 상당히 좀 많이 준 편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원래 한 10에서 15% 정도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15%를 넘어섰죠. 그래서 미국 정부는 앞서 일단 미국 기업인 인텔에 먼저 보조금 85억 달러와 대출 110억 달러 등 총 195억 달러에 달하는 자금을 지원한다라고 발표를 이미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텔에 이어서 TSMC까지도 보조금을 지원을 해주는구나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럼 이쯤 되면은 궁금한 게 있죠. 그렇다면 대한민국은 지원을 해줍니까? 바로 삼성전자입니다. 그래서 삼성전자의 미국 보조금이고요. 삼성전자는 텍사스주 테일러에 약 23조 4천억 원을 투자해 반도체 공장을 건설 중입니다. 이게 초기 투자죠. 그러니까 일단은 23조를 넣겠다라고 했습니다. 아까 전에 TSMC도 54조를 넣는다 그랬는데 결론은 88조가 됐죠. 그래서 추가 투자 계획이 발표되면 삼성전자의 대미 투자 규모는 약 60조 5천억 원으로 늘어날 전망이고요. 그러니까 기존에 23조로 시작했는데 좀 더 써봐 하다 보니까 60조까지 늘어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시겠지만 이게 그거겠죠. 야, 너네 보조금 받고 싶으면 좀 더 써야 되지 않겠어? 좀 더 건설해야 되지 않겠어? 또 나중에 할 거 있으면 지금 미리 그냥 하자 하면서 60조까지 늘어난 겁니다. 그래서 미국 정부는 자국 내 반도체 공장 건설을 촉진하기 위한 반도체 지원법에 따라 삼성전자에 약 8조 2천억이 넘는 보조금을 지급할 걸로 전망이 되는데, 사실상 23조일 때 8조면은 말이 안 되는 수준이고,
60조일 때 만약에 8조다? 그러면은 TSMC보다 덜 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 당장 정해진 건 없지만 한 10조는 최소 제 생각에는 네, 한 10몇 조 정도는 줘야 되지 않을까. 한 11조 정도는 주면은 긍정적인 부분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아니라 60조 규모일 때. 그래서 내주 발표가 이루어지면 한 달간의 실사가 시작되며 이 기간 삼성전자와 미 상무부는 최종 합의 조건을 도출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삼성전자가 정확하게 우리 60조로 늘릴게요라고 발표가 정확하게 나오면 그러면 이제 한 달간의 실사를 하고 지원금 얼마 하자라고 결론 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정확한 투자가 발표가 나야 된다라는 부분이고요. 결론적으로 얘기하는 건 TSMC 또는 삼성전자 모두 이 반도체 공장에 좀 말도 안 되는 어마무시한 돈을 현재 투자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상태입니다. 아니 그러면은 이 공장을 투자해서 결국에는 이 공장으로 반도체를 만드는데 그냥 반도체 짓기만 합니까? 라고 물어볼 수 있겠죠. 근데 어떤 반도체 공장을 짓느냐 이게 상당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TSMC, 인텔, 삼성전자 모두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느냐 이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인텔이 먼저 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바로 AI 팹이에요. 바로 인공지능 공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인텔이 미국 오리건주에 있는 포틀랜드 공장을 인공지능 팹으로 바꿉니다. 지난해부터 소프트웨어 기반 AI 솔루션을 테스트하고 올해 본격 적용에 나설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 상태고요. 아시겠지만 지금 이미 반도체 공장은 이 전공정 같은 경우에는 거의 뭐 80% 90%가 자동화돼 있고요. 후공정도 바뀌는 추세죠. 근데 이제는 이 모든 과정을 AI로 적용을 해서 수율 관리라든가 아니면은 실제 납품 관리라든가 이 모든 것들을 AI가 할 수 있게끔 또는 어디서 문제가 생길지 제품 교체 주기 시기 이 모든 것까지도 AI가 관리하게끔 만든다라는 거죠. 반도체 제조 공정에는 수많은 데이터가 생성이 됩니다. 이를 수집하고 AI 알고리즘으로 분석해 최적의 공정을 구현하려는 목적입니다. 사실상 정말 효율적으로 굴러가는 공정이 있는 반면에 효율적이지 못한 것도 있을 거고 또는 오류가 조금씩 나는데 우리가 모르고 있는 것도 있을 겁니다. 그런 것들을 봤을 때 AI가 모두 파악을 하고 수정을 본다면 그 어떤 것보다도 수율이나 최적화돼서 효율적으로 반도체가 생산되지 않겠느냐 기대감이 있다라는 거죠. 가령 시간 순서에 따른 공정 데이터 분석으로 공정 절차를 개선하고 야, 이거 했다가 이거 하는 것보다 이렇게 하는 게 낫겠는데 반도체 장비의 이상 여부를 미리 탐지합니다. 그러니까 하다가 부서지면 바꾸는 게 아니고 부서져서 오류를 내고 수율을 떨어뜨리고 효율을 떨어뜨려서 바꾸는 게 아니라 미리 이게 좀 문제가 있어 보여라고 하면은 미리 그거를 교체해서 계속 꾸준히 더 효율적으로 돌아갈 수 있게끔 감지나 탐지가 가능할 수 있겠다라는 거죠. 추가적으로 데이터를 활용해서 가상 환경에서 우리 이걸 뭐라 부르냐면 디지털 트윈 환경이라 부릅니다. 지금 현실의 이 환경을 그대로 가상에 조성을 해서 현실의 전기 공급 흐름, 현실의 움직임, 현실의 지금 모든 것들을 다 고려해서 디지털 트윈에 옮겨놓고 그대로 가상 환경에서 미리 시뮬레이션을 해봅니다. 그러면 현실과 다른 게 뭐냐? 속도를 빠르게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시간을 빨리 돌려볼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반도체 제조 과정에서 한 6개월 돌려보니까 여기서 문제가 생기고 아니면은 뭐 하다 보니까 어디가 취약하고 어디서 오류가 생기더라. 각종 문제를 AI가 미리 알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럼 여기를 수정하고 가야겠네. 그래서 디지털 트윈으로 AI가 먼저 가상 환경에서 돌려볼 수 있다. 반도체 R&D 연구개발 제조 기간을 단축시켜 비용을 절감할 뿐더러 수율이라든가 생산성을 높입니다. 당연하죠. 사람이 하는 것보다 AI나 로봇이 낫고요. 사람이 하는 것보다
AI나 로봇이 좀 더 효율적이라고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인텔이 포틀랜드 팹에 AI 솔루션을 적용해 만족할 만한 테스트 성과를 내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정도면은 AI 팹으로 굴려도 되겠는걸 이라는 기대감, 그리고 충분히 가능성을 보고 있다란 부분이고요. 포틀랜드 팹의 AI 전환이 가시화할 경우 인텔의 다른 팹에도 AI 솔루션이 확대 적용될 전망입니다. 왜냐면은 이 포틀랜드 팹이 거의 테스트용 팹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포틀랜드 팹에서 괜찮으면 다른 팹에도 적용하고, 여기서 별로면 다른 팹에 적용 안 하고, 뭐 그런 분위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포틀랜드 팹에서 잘 되면 AI 팹이 늘어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얘기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해외 반도체 공장의 끝, 해외 반도체 공장의 미래는 뭐냐면, 결국엔 대부분이 지금 부분적으로 들어가고 있는 것들이 전부 반도체 AI 팹으로 바뀌는 거예요. 현재 80%, 90%, 70%, 60% 수준인 것들을 100%에 가깝게 바꿔서 수율도 올리고 효율도 올리고 비용도 줄이고 시간도 줄이고 하자라는 거죠. 그래서 누가? 삼성전자도 당연히 준비를 하고 있죠. 방금 전에 인텔에서 얘기했던 디지털 트윈이라는 기술력이 있었습니다. 삼성전자는 파운드리 1위인 TSMC 추격 성패를 스마트 팩토리, 이걸 AI 팹이라고 하죠. 핵심 기술인 디지털 트윈 역량이 결정을 지을 것. 가상 환경에다 만들어 놓고 시뮬레이션을 돌려보는 것. 이게 결국에는 TSMC를 이기냐 지냐를 만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엔 AI 팹으로 나아가겠다는 뜻입니다. TSMC는 삼성전자에 앞서서 마이크로소프트, 지멘스 등 기업과 손을 잡고 미세 공정의 디지털 트윈 기술을 접목을 현재 시켜놓은 상태입니다. 그 뜻은 뭐냐면 이미 TSMC는 AI 팹으로 다가가고 있는 상태고요. 삼성전자도 따라가서 TSMC를 꺾어버리겠다는 계획입니다. 디지털 트윈은 현실과 동일한 디지털 환경을 구축하고 사물 인터넷 등 이를 동기화해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방식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가상 환경에 현실과 가장 비슷한 모든 흐름을 복제해 놓은 다음에 그 상태에서 시간을 돌리든 뭐 여러 가지 조건을 추가하든 하게 해서 어디서 문제가 생기나, 어디서 오류가 생기나, 어디서 효율적이지 않나, 효율적이나, 이거를 판단한다라고 했습니다. 물론 100%는 아니겠지만 미리 우리가 위험이나 위기를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2030년 완전 자동화 팹을 구현하는 것이 목표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2030년, 지금부터 5년, 6년 뒤에는 삼성전자도 모든 공장을 결국에는 AI 팹, 결국에는 스마트 팩토리로 바꾸겠다라는 계획을 언급하고 있는 상태인 거죠. 알겠습니다. 삼성전자도 결국엔 앞으로 TSMC와 함께 나아가는구나. 그럼 SK 하이닉스는요? 뭐 걔네들은 아무것도 안 합니까? 그렇지가 않죠. SK 하이닉스도 자동화 준비 중입니다. SK 하이닉스 반도체 자동화고요. 반도체 장비 3,000대에는 SK 하이닉스에 있는 장비마다 최소 100개 이상의 센서가 적용돼 있고, 센서마다 나오는 데이터들이 1초마다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데이터들, 이렇게 움직이고 저렇게 움직이고 이런 공정 저런 공정에서 나오는 데이터들을 모아서 이런 데이터를 자체 클라우드를 활용해 빅데이터를 구축하고 있다라는 거죠. 왜 빅데이터를 구축하고 있겠습니까? 그 데이터를 기반으로 최적의 효율적인 AI 팹을 구성하기 위함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AI의 핵심은 뭐냐면 데이터 양입니다. 우리가 통계를 내고 확률을 낸다고 했을 때는 당연히 통계에 들어가는 데이터 양이 많으면 많을수록 승률이 올라가겠죠. 통계가 10개인 것보다 10,000개, 1,000개, 10만 개, 몇억 개, 몇천억 개, 많은 게 훨씬 더 확률이 올라간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 지금 미리 이 반도체 장비에 나오는 데이터를 수집하고 정리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SK 하이닉스의 스마트 팩토리 단계를 보면 지금은 레벨 4다.
그러니까 최적화시키고 있는 단계다. 이미 자동화는 돌아가고 있는데 그 자동화가 솔직히 완벽하다. 지금 우리가 손 놓고 있어도 잘 돌아가는 수준이다라고 얘기하긴 힘들고 조금만 최적화시키면 끝날 수 있는 단계다라고 생각을 한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4단계면 거의 끝이에요. 레벨 단계를 보면 1단계는 수기 점검. 그러니까 계속 체크해야 돼. 이거 문제 있나? 저기 맞나? 틀리나? 레벨 2는 모니터링 제어. 계속 지켜보다가 저기 좀 효율적이지 않은 것 같은데 하면 손으로 직접 한번 움직여보고. 레벨 2. 레벨 3는 뭐냐면 제조 운영 관리까지는 가능하지만 실제 AI가 최적화시키지는 못하는 단계입니다. 레벨 4가 최적화죠. 진짜 최상의 결과물을 만들기 위한 과정에 있는 그 상태가 레벨 4고요. 그 다음에 레벨 5는 뭐다? 자율 운영. 그러니까 내가 손대지 않아도 알아서 돌아가는 단계인데 지금 SK하이닉스는 레벨 4에서 5로 넘어가고 있는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그 정도로 진심이구나라고 볼 수가 있는 상태고요. 그래서 좀 더 보시면은 전사 차원에서 무인화 팩토리를 목표로 하고 있다라고 직접 언급을 했습니다. 우리는 스마트 팩토리를 만들 거다. AI 팹을 만들 겁니다. SK 하이닉스도 데이터 확보에 집중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SK 하이닉스가 얘기하는 스마트 팩토리가 뭐냐? 좀 도와주는 거냐? 그게 아니라 SK 하이닉스가 정의하는 스마트 팩토리는 제품을 기획하고 생산하고 판매까지 ICT를 활용해서 최저 비용으로 납기에 맞춰 최적의 제품을 생산하는 것. 이게 바로 SK하이닉스의 스마트 팩토리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손이 거의 들어갈 게 없는 수준으로 만드는 게 SK하이닉스의 스마트 팩토리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현재 SK하이닉스는 문제를 만들고 AI를 적용하는 것들은 이제 익숙해져 있는 상황. 그래서 문제를 AI로 계속 해결해 나가고 있겠죠. 그래서 명확한 목표 시기를 공개하진 않았지만 삼성전자 똑같이 2030년까지 달성할 걸로 전망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결국엔 이 반도체에 대한 공정이 나노화될수록 그러니까 초미세 공정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 반도체 공정 자체가 사실상 집적화되고 점점 이 사람이 건드릴 수 없는 수준이 될수록 AI 팹에 대한 수요는 계속해서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 관심을 가져야 되냐라고 한다면 반도체 공정 자동화 기대감을 가질 수 있는 기업에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게 어디냐? 바로 RS 오토메이션이라는 기업이고요. RS 오토메이션은 말 그대로 그냥 삼성전자의 자회사 정도로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분사해서 나온 기업이기 때문에 RS 오토메이션은 삼성전자와 공동 개발한 로봇 컨트롤러를 삼성전자와 삼성 디스플레이에 납품하고 있는 것으로 유명한 기업이에요. 그냥 삼성전자로 시작해서 삼성전자로 끝나는 기업이에요. 특히 자동화, 무인화 관련한 대부분의 분야에 다 공급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래서 삼성전자 자동화 라인 자동화 기능에도 RS 오토메이션이 들어가겠죠. 공급 중인 로봇 제어기의 경우 반도체 분야만 특정되는 것이 아닌 전 분야에 납품되고 있고 삼성전자에서 분사한 기업이자 대부분의 임원들이 삼성전자 출신이라는 점이 부각됩니다. 그래서 그냥 삼성전자의 자회사 정도로 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충분히 이 반도체 자동화에 따라 직접적인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차트를 보시면은 제가 눌림목에 계속 관심을 가지라 얘기했는데 지금도 여전히 관심을 가질 수 있을 만한 구간입니다. 지금 가격도 긍정적이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RS 오토메이션 지금 좀 기대감을 가져보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얘기를 하신 것처럼 RS 오토메이션, 삼성전자 이 반도체 공정 자동화 수혜 기업으로 확인했고요. 삼성전자에서 분사한 기업이고요. 임원이 대부분 삼성전자 출신이다.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RS 오토메이션 알겠는데요. 아까 전에 온디바이스 AI, AI 반도체 로봇
시장 전망 관련주까지 총정리한 자료집을 100% 무료로 나눠준다고 하셨는데 혹시 어디서 받을 수 있나요? 또는 당일 급등이 예상되는 단타 종목을 무료로 매일 나눠주시고요. 장 시작 전에 급등이 예상되는 뉴스라든가 시황을 무료로 나눠주시고 뿐만 아니라 테마주라든가 매매법 강의를 좀 무료로 좀 나눠주세요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김동석 대표가 100%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바로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라는 100% 무료 어플에서 나눠드리고 있고요. 이 어플은 내가 아이폰을 씁니다. 앱스토어에서 무료로 설치 가능하고요. 갤럭시를 씁니다. 구글 플레이, 플레이스토어에서 무료로 다운로드가 가능합니다. 다운로드 받고 나면은 뭐 전화번호 같은 거 적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무것도 안 적으셔도 됩니다. 적을 필요가 전혀 없고요. 무료로 앱스토어, 구글 플레이, 플레이스토어 접속을 하신 다음에 뭐라 검색하냐?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라 검색하시면 이렇게 어플이 뜨게 되고요. 100% 무료입니다. 무료로 설치 가능하니까요. 꼭꼭꼭 무료로 설치를 하셔라 말씀드립니다. 설치하고 나면은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전화번호 같은 거 적을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냥 무료고요. 그래서 무료로 설치를 하고 나면은 이렇게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 어플이 뜨게 됩니다. 당일 리얼 추천주가 당일 급등 예상 종목을 무료로 알려드리고요. 급비 분석이 장 시작 전 시황, 급비 자료가 테마주라든가 매매법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말씀을 드렸던 온디바이스 AI 반도체, 로봇, 시장 전망 관련주 자료집 어디서 무료로 받을 수 있나요? 이 자료집은 저희가 이 리얼 추천주 들어가시면 무료로 받아가실 수 있습니다. 누르고 들어가시면 저희가 9만 명 감사합니다 하면서 자료를 무료로 올려놨습니다. 누르고 들어가시면 맨 밑에 온디바이스 AI 반도체 로봇 총정리 자료집 그리고 8만 명 구독자 때 드렸던 AI 반도체 로봇 자율주행 월가들의 투자법 총정리 자료집까지 모두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으니까 믿져야 본전입니다. 무료로 꼭 얻어 가시고요. 뿐만 아니라 제 리얼 추천주에서는 4월 12일, 11일, 9일, 8일, 5일, 4일, 3일 추천주도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고요. 뿐만 아니라 급비 분석에서는 장 시작 전 시황입니다. 해외 증시부터 국내 이슈까지 장전에 모두 정리해드리니까 다른 이슈 볼 필요가 전혀 없고요. 급비 자료는 당일 이런 이슈가 있었고 이런 관련주가 있었습니다. 매일 무료로 정리해드립니다. 그래서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 제가 평생 100% 무료로 운영하는 어플이니까 종목, 시황, 테마주 강의 다 무료로 얻어 가셔라 말씀드리고 뿐만 아니라 저희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 유튜브 여러분들의 사랑으로 커가고 있습니다. 우리 구독자 10만 명을 향해 달려가고 있고 정말 얼마 안 남았거든요. 10만 명 이벤트도 준비하고 있으니까 우리 유튜브 구독, 영상 좋아요, 그 다음에 댓글까지 남겨주시면 너무나도 감사하겠다 말씀드리면서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